안녕하세요.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대표 양팔스입니다. 오늘 부동산 보수비구 183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서울시 역세권 복합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서울시 역세권 복합개발은 2021년 6월 2일 날 발표한 것이죠. 그러면 그 보도 자료를 참고로 해서 보고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겼고 이 담겨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 서울시 역세권 복합개발이 되겠는데요. 먼저 무료 세미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민간 그리고 공공재개발, 요 근래 크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부동산 지역에서.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제 많은 분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초, 바로 20년 초에 제가 그 가로주택 정비 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주택 투자에 대한 책을 펴내면서 이제 앞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라는 점을 이제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1년 6개월이 지난 요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뭐다 일반인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 재개발입니다. 결국은 재개발은 재개발인데 소규모 재개발이다. 소규모 재개발. 역세권 개발, 오늘 바로 강의 주제죠. 역세권 개발에도 또 두 가지가 있다.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재개발, 가로주택,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반값으로 내 집 마련하는 방법 도전하겠습니다. 수요 세미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어디에서 전철 9호선 잘 아시죠? 예, 신논현역이라고 있어요. 교보타워 사거리인데 신논현역 3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은 200m 지점에 거평타운 2층이 됩니다. 거평타운 2층. 전화 022638-3956번 022638-3956번으로 전화하셔가지고 나 세미나 참석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1대1 개별 상담을 진행해 드리니까요.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심지어는 경매, 또 상가, 빌딩, 토지뿐만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정말 전문가들이 전부 포진하고 있으니까요. 어떠한 것이라도 거기다 부동산 관련 세금까지도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6월 2일 날 발표된 것인데요. 서울시에서 도심의 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역세권 복합 개발을 이제 본격화하겠다. 역세권 복합 개발을 본격화하겠다고 보도 자료를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복합 개발 지구 단위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수립 기준을 발표했죠. 이 보도 자료에 근거해 보면은 이 수립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사업 대상지 기준 첫 번째, 사업 대상지 기준 두 번째, 용적률 체계 그리고 세 번째, 이 완화된 용적률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 건축 계획에 대한 기준까지 바로 발표를 했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수립 기준이다. 수립 기준. 이 수립 기준을 살펴봐야 역세권 복합 개발에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더 높은 투자의 과실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가 뭐예요? 사업 대상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 승강장 경계 반경 250m가 1차 역세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2차 역세권은 500m입니다. 이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 즉 도로와 면적 요건을 뭐예요? 충족을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충족을 하는 준주거 지역이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준주거 지역이 서울에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단 일반 주거지역 2종, 3종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2종 일반, 3종 일반들이 많습니다. 2종 같은 경우만 해도 서울 전체의 63% 정도가 될 만큼 2종 주거지역 내에서요. 63%나 될 만큼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이 뭐예요? 무슨 기준이에요? 바로 위에 도로와 면적 요건. 도로와 면적 요건이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바로 1,500에서 5,000제곱미터. 요거는 1,500에서 5,000제곱미터. 5,000제곱미터 면적 요건. 보도로는 가로구역이니까 6m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가로구역이니까 가로구역의 절반 이상, 즉 사면이 가로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면 최소한 두 면 이상이 특히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노후도 요건은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인데 노후도는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이 충족을 노후도 요건이 제가 죄송합니다. 3분의 2가 아니고요. 역세권 개발이니까 3분의 2가 아니고요. 3분의 2가 아니고 요 노후도 요건은 역세권은 60%입니다. 노후도 역세권은 60%예요.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해서 재개발을 진행할 때는 노후도 요건이 3분의 2 이상이지만은요. 역세권 개발은 60%다. 요거 이제 확인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충족하는 곳이어야 하며 구릉지 같은 경우는 해발고도 40m, 경사도 10도 이상. 이게 저층 주거지와 인접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해발고도 40m 이상의 경사도 10도 이상 또는 저층 주거지와 인접하는 경우에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이 사업 대상지예요. 사업 대상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요건들, 여기에 요건에는 무엇입니까? 이 요건들에는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노후도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충족이 된 상태의 준주거 지역으로 바로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해 갈 수 있다. 자, 둘째는요. 용적률 체계죠. 용적률 체계. 현행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과 같게 하되 상한 용적률은 도시계획 측면의 중심지 체계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고려한 대상지 입지 진출입 도로폭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출입 도로 폭이 10m 이상 확보되는 경우 용적률을 몇 프로까지 해요? 최대 700%. 일반적으로 700%까지 해요. 그러면 서울의 역세권 개발이니까 서울의 경우 제2종 2종은 200%, 제3종은 250%, 준주거는 400%죠. 400%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되는 경우에 비해 최대 300%를 추가로, 즉 여기 700%라는 말은 준주거 400% 플러스 300%를 추가로 해서 700%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대신 조건은 간선도로변에 면하고 진출입 도로폭이 10m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 최대 700%까지로도 용적률 체계를 완화해 주겠다. 700%면은 정말 상당히 올라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700% 정도만 되면은요 사업성이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올라가는 것의 75%는 기부 체납입니다. 50%지 않아?
근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실제는 75%라는 말. 이것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민간 사업자는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뭐예요? 공공기여로 제공을 해야 돼. 공공기여로. 이 공공기여로 제공을 하고 이 가운데 70% 이상, 70%는 공공임대주택. 자, 70%는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30% 이하는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30% 이하는 공공시설, 7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안에 단지 내에 상가 등 비주거 시설이 있어요. 그것은 전체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하되 여건을 고려해서 최대 5%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여기 보셔요.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를 하게 되는데 이 50%만 공공기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50%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50대 50으로 돼요. 이거 상승된 용적률의 50대 50으로 하는데 이 50%는 요거는 공공기여 내지는 뭐예요? 바로 공공시설이잖아요. 공공기여 내지 공공시설이에요. 공공시설인데 이것은 뭐예요? 여기에 또 절반은 민간 임대, 그리고 요게 일반 민간 분양이 되는 거예요. 분양. 그래서 실제로는 25%밖에 혜택이 없어요. 역세권 복합개발에서. 정말 이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이제 운영할 때의 사업성 검토가 좀 더 면밀히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민간이 역세권 복합 개발을 진행할 때 그 수익에 대한 부분들, 특히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이 부분들은 파이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제 내용은 그렇게 실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성 검토를 하실 때는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럼 네 번째 고밀 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높이 제한 완화책,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용적률 올려주는 거 중요합니다. 용적률 올려주는 거 중요하지만은 높이 제한에 대한 완화책이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용적률만 올려주면 뭐합니까? 건축법상 이격거리를 전부 띄고 나면은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고, 또 용적률을 다 찾아먹고 싶어도 못 찾아먹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높이 제한 완화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채광 이격거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채광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정한 높이 제한을 상한 용적률과 뭐예요? 연동을 하죠. 연동을 해서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아파트 높이는 건축법상이에요. 건축법상 경계선과 아파트 간 거리의 4배 이내로 제한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자, 대지 경계선이 있어요. 여기에 20m를 두고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은 20m의 4배 이내니까 아파트 높이는 몇이에요? 80m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80m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설사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도요. 35층까지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주거 지역은 층수에 대한 어떤 그 고도 제한, 건축법상으로 보면은 제한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80m밖에 못 올라가. 30m를 띄우면은 보통 4배니까 120m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격거리를 많이 띄우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 역세권 복합 개발의 실제 사업 면적이 어떻게 돼요? 역세권 복합의 사업 면적은 1,500에서부터 5,000제곱미터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 5,000제곱미터다? 그러면 요거 한 450평 내지는 뭐 여기 저쪽에 해봐야 5,000제곱미터 해봐야
지금 약 한 얼마입니까? 1,500? 1650 정도가 되겠네요. 약 1,70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000에 1000이니까 1,70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700평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여기에 용적률을 높여보면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대지 경계선의 이격거리나 아니면 동간 경계의 이격거리를 크게 해서 높이에 대한 제한을 두게 되면 그건 뭐예요? 건축법상 제한을 두게 되면은 높이 못 지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용적률을 다 찾아먹지 못해요. 찾아먹지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꼴이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또 동간거리가 있죠. 동간거리가 2배 이내로만 높이를 올릴 수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대지 경계선에서는 8배, 이것의 2배, 8배. 그리고 동간거리는 이것의 2배인 4배. 이렇게 해서 2배씩 완화를 해주는 겁니다. 완화를 해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여기는 아까 동간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20m면은 이것을 8배까지 올릴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은 8배까지로 되니까 160m까지 올릴 수 있어요. 80m가 160m까지 올릴 수가 있죠. 80m가. 그래서 높이 제한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가 뭐 어떤 게 있어요? 동과 동 사이. 여기도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요 동과 동 사이가 30m다. 30m. 그랬으면은 30m면은 지금까지는 2배. 요것의 2배니까 60m까지밖에 높이를 못 올렸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4배, 여기는 4배 곱하기 4를 하면은 120m까지 올릴 수가 있죠. 이래서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높이 제한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수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이런 방법이고, 이것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도 원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줘야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유념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그렇다면 역세권 복합 개발의 효과, 고밀 개발을 하게 되는데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승강장 250m, 요거는 이제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이런 것은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50m까지 완화가 되고 있죠. 역세권 개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역세권 시프트 요즘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이 350m까지 완화가 돼 있죠. 완화가 돼 있는데 역세권 여기 나오네요. 역세권 청년주택은 350m 이내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용도 지역의 준주거 지역, 준공업 지역, 상업 지역에 대해서 용도 지역이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러면 용적률은 2종의 경우는 200% 이하, 3종의 경우는 250% 이하, 기부 체납 시에는 400에서 500%까지 이제 주겠다. 기부 체납 시에. 이 기부 체납 시에 종 상향에 따라서는 최대 400에서 500%가 아니고 최대 700%까지도 주겠다. 700%까지도 줄 수 있다. 변경이. 여기서 뭐냐? 지금은 이랬었는데 이제는 변경,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승강장에서 500m 이내로 이제 검토 중인데 이미 경기도는 시행 중입니다. 500m로 경기도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500m로. 그런데 아직 서울시는 이제 250m인데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리고 서울에는 지금 지하철역, 전철역, 기차역을 포함해서 총 몇 개가 있어요? 307개가 있습니다. 이 307개인데 이 중에서 일반 주거지역 100곳에 용적률 최대 700%까지 상향이 가능하다. 일반 주거지역이 2종 내지 3종의 용적률, 즉 일반 주거지역 100곳, 307곳 중에 100곳 정도가 700%까지도 상향이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 특히 건설사의 시뮬레이션 결과
이런 데가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당역, 수서역, 서울역, 수색역, 광운역 등 이 10곳 이내 수준으로 고밀 개발이 가능한데 특히 지금 주변의 시세를 보면 가장 싼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수색역이나 광운대역일 겁니다. 수색역이나 광운대역인데 같이 고밀 개발이 진행됐을 때 그 가치 그리고 주변에 수색역 같은 경우는 어떤 곳이에요? 바로 옆에는 상암이 있고요. 또 바로 옆에는 수색 증산 뉴타운이 돼서 전부 아파트촌으로 싹 변하게 되죠. 변하게 되니까 수색역에 대한 고밀 개발이 진행이 될 때는 상당히 높은 투자 수익이 기대가 됩니다. 광운대역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역세권 복합 개발의 지구 단위 계획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50%, 왜 제가 75%라 그랬냐면요. 늘어나는 것의 50%는 뭐예요? 공공임대와 공공시설로 내놔야 돼. 일단. 그리고 또 나머지 50%를 가지고 절반은 민간임대인데 민간임대로 또 내놔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요 부분만 조합의 수익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원가밖에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조합의 수익이에요. 조합의 수익. 이렇게 되니까 100% 늘어나는 것에서 실제로 25% 예를 들면 300%가 늘어났다고 하면 75%밖에 찾아먹지 못해요. 용적률을.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긴 있죠. 그렇지만은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조금 더 면밀히 파악을 한 다음에 그 파악을 근거로 해서 수익이 개선되는 곳,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주변 지역이 저렴하면서도 앞으로 개발 이슈에 의해서 높은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곳, 바로 그러한 지역들이 타깃이 되고 바로 반값 아파트로 귀결되고 반값 아파트의 성공률을 더욱 높이고 이왕이면 반값이 안 되는 3분의 1, 4분의 1 가격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이런 지역들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미나는 언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어디에서? 전철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 200m 지점 거평타운 2층 전화는 02-2638-3956번 전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02-2638-3956번으로 전화하시면은 바로 이 세미나에 참석하실 수 있고요. 끝난 다음에 1:1 개별 상담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부동산 세금서부터 경매 다양한 부동산 분야 전체적으로 즉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강조드리고 부동산 세미나를 통해서 또 개별 상담을 통해서 성공 투자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한 서울시의 역세권 복합개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제가 작년부터 부동산 고수비ük을 통해서 강의할 때 이제 역세권 개발 시대가 열린다.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서울시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역세권 개발 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니까요. 이 역세권 개발을 투자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은 물론 그 내 집 마련의 절반 가격 아니면 3분의 1, 4분의 1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계속 강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